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인데 바쁘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쉬시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한국은 지금 방송 키면 다 올림픽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3대 그 지상파 방송.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MBC하고 거기에 이제 자매 방송들 틀면 할 수 있죠. 올림픽 중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브로도 안 하고 라이브로도 하고 그러는데 네. 농구 같은 거 자기네 그 프랑스하고 경기했는데 그건 라이브로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참. 얘는 뭐 또 그 라이브로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 그 시간대 자기네 편성 따라 그러는데 네. 그 라이브가 더 많죠. 많게는 라이브가 많은데 이제 일본하고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뭐 NBC만 독점 중계해가지고 이게 보기가 정말 여의치 않더라고요. 또 그게 다 또 대부분 케이블로 가죠. 케이블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NBC 방송을 가면 이제 그 케이블이 아닌 걸 그렇죠. 통해서 보내지만 네. 다른 데서 또 이제 케이블에서 많이 하니까 네. 상당히 좀 보기가 어렵죠. 네. 이번에 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네. 그 올림픽에서 야구가 자꾸 이제 막 들락날락 한다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왜 그런 건가요? 미국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요? 이제 올림픽은 이제 지금 이제 다 남녀 평등이에요. 네. 아마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종목이 있으면 다 여자 종목이 있습니다. 레슬링, 유도, 뭐 이런 거 역도 다 똑같아요 이제는. 네. 아, 레슬링도 여자 종목인데. 다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복싱이 다 같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남녀 동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야구는 소프트볼하고 한 묶음입니다. 야구는 여자 야구가 아니고 소프트볼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야구하고 소프트볼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복귀를 한 거예요. 그럼 12년 만이죠. 근데 이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이제 13년 만에 복귀를 한 건데, 야구가 복귀한 것도 일본이 개최국이기 때문에 야구를 다시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라운드에서 마지막 그 성화 주자가 3명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의료진들한테 수고하는 의료진 남녀한테 이제 줬는데, 여기에 누구냐면 마쓰이 히데키가 있었고, 네. 왕정치라고 그러는 사다루오, 그 다음에 나가시마 시게오. 이 나가시마 시게오는 일본의 전설적인 선수예요. 천황 앞에서 3루를 봤는데 천황이 직접 경기를 봤을 때 홈런을 쳤던 그런 아주 요미우리를 대표하고 일본 야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경색 때문에 이제 마쓰이가 부축을 해줬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야구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3명이 그러네요. 성화주자를 했다. 그러니까 야구는 일본의 국기입니다. 근데 야구가 이번에 또 들어왔지만 2024년 파리올림픽 때는 또 빠져요. 아, 그럼 그런데 개최국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개최국은 일단은 자기네들이 주고 들어오고 네. 내보내고 이러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2028년 또 LA 올림픽 때는 야구가 다시 들어옵니다. 왜? 미국이 개최국이니까. 미국이 야구 종주국이죠. 네. 역대로 올림픽에서 이렇게 단체 구기 종목이요, 들락날락거리는 거는 야구뿐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어떤 종목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핸드볼이 들락날락거립니까? 뭐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문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오로지 미국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미국 때문이래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IOC는요 더 이상 아마추어리즘을 추구하는 대가 아닙니다.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가 이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죠. 네. 이번에 보세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사실 하면 안 되잖아요. 일본 국민들이 거의 한 60%가 넘는 80%라고 하더라고요. 네, 80%까지요. 반대하고 있죠. 근데 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강행하잖아요. 밀어붙이는 거죠. 여기 지금 공공의 적이잖아요. 왜? 방송 중계권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IOC가 무슨 뭐 아마추어리즘 그런 얘기하면 그건 촌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좋게 말해서 아마추어리즘이지 상업적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는 더 이상 아마추어리즘은 없다는 거예요. 돈벌이구나, 그냥. 돈벌인 스포츠가.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기자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파리올림픽 때 빠지니까 유럽이 야구가 별로 인기가 없고 야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럼 뭐 펜싱 옛날부터 했습니까?
유럽이 거기는 귀족들이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올림픽 종목이 되니까 다 하는 겁니다. 야구도 올림픽 종목으로 되면 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태권도가 정식 종목이 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하잖아요. 태권도 1000m 외국 선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다. 네. 골프도 보편 종목이 아니죠. 근데 왜 골프가 리우데자네이로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어요? 타이거 우즈의 그 인기 편승이 되면서 골프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IOC는 미국한테 이런 거예요. 메이저리그 보내. 근데 메이저리그를 못 가잖아요. 여기 선수들 노조가 반대를 해요. 자기네 정규 시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기도 멈춰야 되고 시즌도. 한국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은 뭐 하긴 하지만. 네네네. 그런데 사실은 멈추지 않아도 되긴 되죠. 특정 선수만 빼고 그렇죠. 뭐 하도 일부만 되는데 가니까. 약간은 그 팀의 이제 전략적인 손해는 있겠지만. 근데 선수단 노조가 이걸 극구 반대를 하니까 IOC도 그래? 그럼 우리는 야구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 못 해주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알력이 대회 있었군요. 때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가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네. 인기가 이렇게 뭐 미국이 야구 종주국이고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고 중남미 다 하는데도 야구가 못 들어가요. 오히려 이렇게 손해보는 게 소프트볼이죠. 여자 소프트볼은 야구 때문에 덩달아서 같이 빠져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구가 들고 나뉜 게 뭐 특정 뭐 몇 날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아, 그럼 아니, 그러면은 보세요. 전 세계에서 뭐 프로리그나 뭐가 있는데 몇 날 뭐 10나라, 20나라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하냐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모든 올림픽 종목들이 그러면 전 세계가 다 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면 다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펜싱을 했다고요? 그게 유럽에서 자꾸 하니까 우리도 메달 따야 되잖아요. 양궁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다 마찬가지고 그런 거지. 뭐 그거를 이제 IOC가 그렇게 명분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수가 없죠. 메이저리그 오라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92년도에 이제 농구가 드림팀이 들어와갖고 어떻게 됐어요? 인기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메이저리그가 지금 만약에 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이콥 디그룸이 오고 게리 콜이 오고 오타니가 오고 도미니카 선수들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그야말로 또 거예요. 뭐 야구 월드컵이네. 그럼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문 기자님 제가 그냥 말씀 중에 생각이 난 건데 IOC가 각 나라의 국가대표 나이전 없이 다 풀어버리고 그냥 국가대표 다 와라 축구도 이래버리면 그건 월드컵 FIFA하고의 관계 때문에 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IOC하고 FIFA는 양대 조직이잖아요. 근데 FIFA가 더 세잖아요. 아, 더 셉니까? 축구 가입국이 더 많죠. IOC 국가보다 축구는 어쨌든 전 세계 최고의 그거는 단일 종목으로 제일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IOC나 FIFA의 조직은 거의 마피아 조직이나 다름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언제 그럼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런 조직의 구성 뭐 이런 것도 한번 재밌게 컨텐츠가 나오겠네요. 근데 저기 이 유튜브 시청자들 이런 거 잘 안 보죠? 알겠습니다. 모르지 이제 또 저희 해외파 야구 선수들만. 아, 네. 뭐 어쨌든 뭐 올림픽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야구가 자꾸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거는 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IOC가 이걸 명문적으로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그 야구 들어오고 나갈 때 메이저리그 선수라 그랬더니 선수단 노조가 우리는 못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이 올림픽 기간에 왜 야구가 정말 들락날락하고 언제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2008년에 완전히 뭐 이제 끝나고 빼버린다 그랬는데 또 들어왔고 했길래 저도 이거 이건 뭐야? 일본이니까 이랬는데. 들어오잖아요. 아, 일본이니까 그랬군요.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파리 때 빠지는데 그럼 2028년도는 LA 때 그러면 또 들어가고.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정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채택하죠. 메달을 당연히 뭐 딸 수 있는 종목 아니 중에 메달을 하나니까.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일단은 여기는 야구가 내셔널 패스타임이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도쿄올림픽에도 보면은 예전에 왕년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갔잖아요. 네. 프리에이전트들 팀이 없어서 방출 당한 선수들 그런 선수들 가면 인기 좋죠. 그렇군요. 메이저리그에서 재활 경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마이너리그로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거는 노사 단체 협약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재활 경기도 마음대로 몇 경기 이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딱 해놨는데 그 이유는
자, 시골의 작은 동네 메이저리그 선수 못 보잖아요. 그 선수가 한번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관중이 확 매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뉴멕시코에서 알버커키에서 네. 매니 라미레스가 재활 경기하는데 주지사까지 왔어요. 뉴멕시코 주지사까지 왔어요. 그렇군요. 그런 겁니다. 미국에서의 야구가 그 차지하는 비중. 그게 어쨌든 상업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 팬 서비스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그래도 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올림픽에 관련된 야구가 들어가게 된, 빠지게 된 이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오늘의 본론, 이제 해외파 그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데, 뭐 최근에 엊그제 이제 계속 김광현 선수 나와서 승리를 했고, 근데 어제 이제 여기 현지 시간으로 어제 유현진 선수가 나와서 5회까지 던져야 되는데 승리를 앞두고 이제 안타를 막 맞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에이스잖아요. 유현진 선수는 그 지금 팀에. 에이스 아니에요. 지금 이제 1선발에서 밀려났고 조금. 근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뭐 위기인가요? 아니면 이제 뭐 또 어떤 험난한 과정인가요? 저는 뭐 크게 10안타 맞았으니까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2019년 5월달 그 피츠버그 파이어츠전이고 한 경기 이제 최다 안타 허용이지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보실 때 이렇게 예전에 우리 해설자들이 잘못 그 짚은 게 뭐냐면 1회부터 3회까지 잘 던져요. 무실점을. 근데 그 다음에 4회 의도 터져요. 네. 그럼 갑자기 난조가 왔다 그래요. 네. 제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난조가 와서 잘못 던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 때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공이 익숙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기록도 그렇게 나타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 같이 에이스급이고 이런 선수들은 네. 타순이 세 번째 돌아올 때까지 그냥 밀고 갑니다. 그러니까 6이닝까지 던지죠. 근데 이제 보통 뭐 3선발, 4선발, 5선발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세 번째 타순이 돌아올 때 네. 안타를 허용하거나 볼넷을 선두 타자 내보내잖아요. 그럼 바로 바꿔요. 왜? 여기서 실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야구는 확률 경기예요. 확률적으로 높아서 빼는 겁니다. 네네. 지금 이 선수가 지금 뭐 큰 위기가 아닌데 왜 빼? 이렇게 보잖아요. 투구수도 적은데 왜 빼? 그거 보세요. 월드 시리즈 6차전 때 지난해 케빈 캐시 감독이 그 블랙 스넬을 뺐잖아요. 네. 호투하고 삼진 9개 잡고 그를 호투하고 있는 블랙 스넬을 뺐습니다. 네. 템파베이의 케빈 캐시 감독이. 그래서 다저스 팬들은 다저스 엑스맨이라고 그럴 정도로 캐시 감독이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스넬을 뺐느냐? 타순이 세 번째 돌게 될 때 거기서 기록이 뚝 떨어지거든요. 이 삼진을 잡는 비율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뺀 거예요. 세이브 매트릭 기록을 보고서 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잘 던지고 있으니까는 캐시 감독이 그 비난을 온통 이제 뒤집어 쓴 거죠. 근데 결국 샌디에고에서도 지금 그렇잖아요. 스넬이 그래서 긴 이닝을 못 던져요. 그러니까 블레이크 스넬은 역대 그 메이저리그의 사이영상을 받은 투수 가운데, 선발 투수 가운데 최소 이닝 피처예요. 이닝 자체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현진 선수가요. 보통 유현진 선수는 세 번째 타순에 돌아와도 와르르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로빌레이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타순 때는 피안타율이 3할 때 굉장히 나빠요. 자, 첫 번째 타순 때요. 피안타율이 2할 3분 1입니다. 삼진과 볼넷 비율이 4.72예요. Not bad. 두 번째 2할 4분 4리로 올라갑니다. 피안타율이. 그리고 삼진 볼넷 비율은 3.5예요. 그러니까 삼진 3.52개 잡을 때 볼넷이 하나예요. 그렇겠죠. 세 번째 타순이 돌아올 때 피안타율이 2할 7분 1리에 삼진과 볼넷 비율은 3.60. 그러니까 뭐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삼진 볼넷 비율은 큰 차이 없죠.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피안타율은 높아진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근데 유현진 선수는 와르르 무너지진 않고요. 대량 실점을 하거나 이런 피차가 아니에요. 그 유현진 선수가 5회에 교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5연속 안타를 허용했잖아요. 5개를. 연속 안타를 허용했기 때문에 찰리 몬토요 감독으로서는 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 갑자기 5연속 안타를 맞은 이유는 뭘까요? 문 기자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힘이 떨어진 건가요? 유현진 선수가 그랬잖아요. 네. 인터뷰에서
뉴욕 매치 타자들이 네. 컨택트 스윙을 해서 그럼 맞추기만 한 건가요? 그렇죠. 컨택트 갖다가 맞추겠다는 네네. 의도잖아요. 네. 컨택트 스윙을 하면서 약한 타구들이 안타가 됐다. 그래서 그걸 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네. 찰리 몬토요 감독은 달라요. 몬토요 감독은 뭐라고 그랬냐면 뉴욕 매치 타자들한테 크레딧을 줘야 된다. 뉴욕 매치 타자들이 잘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 번째 타순이 돌아오면서 어드저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응을 했다는 겁니다. 어드저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 타자들이 4회까지 유현진 선수의 체인지 오브 페이스에 말렸잖아요. 네. 그런데 5회 들어가면서 1사 후에 안타 그리고 대타가 나와서 그게 이제 또 그 잘 맞았죠. 대타 타구는. 그렇지만 중견수가 가서 쫓아가서 그 조지 스프링어가 또 그 3회 정말 올해의 수비로 뽑힐 정도로 아주 멋진 수비를 했죠. 쫓아가서 잘 쫓아갔는데 글러브에 이쪽에 맞고 튀겨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2루타가 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계속 안타 이렇게 맞았어요. 자, 유현진 선수는 그러면 컨택 스윙 해갖고 안타가 됐다고 그랬죠. 네. 근데 몬토요 감독은 어드저스트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뭘 뜻하냐면 5타자한테 5연속 안타를 맞았는데요. 대타 브랜든 드룰리를 빼고 이 선수가 5구째 안타를 쳤거든요. 나머지 4명은요. 전부 초구 2구에서 안타를 만들었어요. 네. 그건 뭐예요? 네. 패턴을 읽었다는 거지. 체인지업 들어오면 바로 치고. 그럼 포수가 이 그 리듬을 뺏기 위해서 다른 공을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서로의 그거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타를 했는데 뭐 포수가 잘못했다. 그건 한국식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그건 한국식이에요. 한국식이에요. 뭐 잘못하면 한국에서는 포수 바꾸는데 그러지. 메이저리그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아, 네. 뭐라고 그러잖아요. 자, 포수가 사인 이렇게 됐는데 공 어디로 갔느냐.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거는 한국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의 이만수 감독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네네. 한국에서 포수 바꾸고 그런 거는 메이저리그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왜 그 유현진 투수는 뭐 누구 이렇게 하고 궁합이 맞는 투수가 이렇게 좀 데니 있어. 젠슨이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잖아요.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서 리스 맥과이어가 나온 네네네. 건데 그거는요. 그런 거 포수 한번 바꿨는데 맞았다? 네. 투수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는 있잖아요. 더 이상 그 한국식으로 한국 기자들이 그 기사 그렇게 쓰고 해설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거기 왜냐면 익숙해졌군요. 국뽕이잖아요, 그거. 그렇지. 투수의 잘못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리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국뽕이잖아요. 아니 유현진 선수가 어쨌든 그러면은 자기가 그 스타일 투 패턴을 바꾼다든지 그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볼이 더 위력적이었었으면은 그런 컨택 스윙도 다 잡을 수 있겠죠. 내 아들이 잡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볼이 오해되니까 약간 이제 힘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코스 따라서 이렇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문 기자님 이 타순이 2바퀴 3바퀴 돌 때는 이 선수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야 이 공 저 공 아니면 타격 코치가 와서 야 패턴이 이래라고 얘기를 하는 타자들 스스로가 느끼나요? 메이저리그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선수들 스스로. 지금 이거 다 보잖아요. 네. 이거 뭐. 기록지를. 아니 기록지 아니고 이거 뭐지? 그 아이패드 같은 거. 그걸로 다 봐요. 던진 공이 뭔지 쭉. 다 봐요. 그리고 그렇군요. 유현진도 들어가서 이닝 다 보고요. 지금 벤치에 앉아서 그냥 지들끼리 노닥노닥 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 감독한테 다음에 오다에서 빠지죠. 그렇군요.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유현진 선수가 사실은 매치 전에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2013년 4월에 데뷔를 했는데 네. 그때 맞대결한 투수가 매치에 네. 투수 코치예요. 제레미 해프너가 투수 코치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매치 시티필드에서 2승하고 거기서 평균 자책점이 1이에요. 그리고 뉴욕 매치전 통산 정적이 5승 1패 평균 자책점이 1.23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4회까지는 좋았죠. 4회까지는 유현진이 매치에 시티필드에서 강하구나. 그거를 보여줬는데 5회 들어서 그런 타구들이 쭉쭉쭉쭉 연속으로 나오니까는 결국 3실점을 하고 교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를 아무리 에이스라고 그래도 5연속 안타를 맞았는데 안 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빼야죠.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승리 투수 10승을 눈앞에 두고서 5회에 교체되는 그런 수모를 맛본 거죠. 네. 그러면 다음 경기 때에는 뭐 이게 본인이 잘 해야 더
이게 뭐 반성을 해야 더 잘해야 되나 아니면 포수랑 또 뭐 리드를 맞춰야 되나 뭐 우리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있나 아니면 에이스니까 그냥 극복을 해야 되는 건가 혼자서?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야구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는 에이스를 무시하는 거야? 아니 유현진은 그러면은 5일마다 등판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다음 타자 상대 할 때 그거 연구하고 다음에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인데 보스턴 레드삭스도 만만치 않은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유현진이라는 투수 자체가 위력적인 피처는 아니지만 이 코너웍이 좋고 완급 조절이 뛰어난 투수예요. 그러니까는 장타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맞질 않고 난타를 당하는 투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타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공 자체는 그렇게 위력 있는 공은 아닌데 그걸 못 치잖아요. 몸쪽이 팍 받고 바깥으로 빡 가잖아요. 자, 야구는요, 우리가 이제 농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부상당했어요. 그럼 연습 막 하고 슈팅 몇 번 하고 경기해도 돼요. 야구는요, 재활 경기를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기가 어려워. 경기가 실전 감각이 없으면. 네. 타자는 딱 섰을 때 내가 타석에 섰을 때 몸쪽이 이게 진짜 스트라이크 존을 걸치고 들어오는 건지 빠진 건지 바깥쪽 공이 이게 스트라이크 존을 걸친 건지 빠진 건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은 재활 경기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것도 들어보니까. 어쨌든 뭐 문 기자님은 정말 국뽕에 치우치지 않는 이 냉정하심을 유지하시는 거 너무 좋네요. 네. 그런 무조건 찬양만 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야구를 진짜 냉정하게 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봐야지 이게 국뽕 시각으로 보면요. 이게 야구가 우리 팀은 자기가 이게 시각 자체가 바뀌어요. 그렇구나. 아니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면 좋죠. 김광희 선수 잘 던지면 좋고 최지만이 나와서 맨날 홈런 치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과는 나오네, 참. 결과는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최지만 선수가 잘 나가다 최근에 또 좋잖아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가서. 네.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에버리지 기록은 그 자기 기록으로 가는 거예요. 감독이 그러면 뺐어? 이거 아니잖아요. 기회는 다 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플래툰 시스템의 희생양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김하성 선수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김하성 선수가 방망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수비가 워낙 좋고 허슬 플레이하고 그러니까는 김하성 선수를 26인 로스터에 집어넣으면서 이 선수가 계속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김하성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2021 시즌은요. 그냥 2할 때 고기 언저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팍 낮을 수가 없어요. 그 2022 시즌을 이제 기다려야지. 왜? 이 선수는 그만한 잠재력을 갖고 여기서 샌디에고가 장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김하선 선수 말씀이 나온 김에 엊그제 경기 해가지고 뭐해서 스트라이크 존이 완전히 벗어난 것들이 많아서 본인이 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서 막 항의도 막 하던데. 그럼 제가 보기에도 스트라이크 존이 막 너무 들쑥날쑥하고 심판이 또 뭐 기사에는 물론 뭐 한국식 기사지만 심판이 오히려 더 막 괘씸하게 막 볼 판정을 했다. 뭐 이런 건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저스 경기 한번 보세요. 다저스는 안 그래나. 그래서 감독이 2번이나 퇴장당하잖아요. 그리고 루키는 여기도 메이저리그 심판이 길들이게 합니다. 루키는. 아니 그러면은 KBO 리그에서 우리 KBO 리그 심판들이 외국인 투수들한테 얼마나 짜요. 스트라이크 존.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욕설 조금만 집어넣으면 바로 퇴장시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인데 근데 이거는 근데 메이저리그는 외국 선수 미국 선수 구분하지 않죠. 근데 루키는 길들이기를 해요. 심판들이? 그럼요. 심판인들이 투수가 왜 길들입니까? 투수가 한복판에 던졌는데 볼 그래요. 항의해? 그 다음에 또 한 번 볼 그래요. 대들지 말라 이거지. 그럼요. 자기네 권위 세우려고. 아니 메이저리그 심판도 형편없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력 없는데. 아니 다저스 경기 때 방망이 돌아가는데 그냥 경기 끝나는 거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잖아요. 근데 그냥 방망이 안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볼 그래갖고 밀어내기로 줬잖아요. 그런데 켄리 젠슨이 그 과정의 앞에서 투볼에서 쓰리볼이었어요. 볼 이만큼 빠졌어요. 그거 스트라이크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감독이 네. 퇴장당하죠. 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를 졌는데 심판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한국은 그런 얘기를 해서 꼭 이중으로 이제 그 심판들이 그래서 팬들로부터 더 많은 그 비난을 받게 되는데 메이저리그는 그래서 퇴장당하면 퇴장으로 끝입니다. 퇴장으로서 벌금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퇴장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든지 그런 험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듣고서 그거는 이제 벌금을 제재해요. 그런데 항의를 해서 단순히 퇴장당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만.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한국에 이제 한 가지 얘기할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키움 하나 선수들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제 네네네. 벌금도 내게 하죠. 네, 네. 출장 출장 정지에다가 정지 벌금까지 물잖아요. 미국 스포츠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NBA, NHL, NFL 이 네 종목은요. 네. 만약에 커미셔너, 여기는 커미셔너가 제재를 합니다. 우리는 상벌위원회가 있지만 메이저리그나 NBA는 다 커미셔너가 네. 제재를 하는데 네. 만약에 10경기 출장 정지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봉 삭감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금까지 제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출장 정지 자체가 연봉 삭감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퍼센티지로 빠지는군요. 그리고 만약에 트레버 바워가 네. 10경기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10경기 출장 정지를 제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연봉이 몇백만 달러 날아가요. 근데 지금 또 재판까지 가야 되고 갈 길이 멀죠. 바워가.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유현진 선수가 다음 경기에는 또 지금하고 다른 모습으로 조금 잘 어려운 보여주겠죠. 상대죠. 네. 홈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그 로저스 센터로 돌아가기 전에 보스턴 레드삭스 원정이니까요. 페네이 파크 원정에서 사실 그렇게 퀄리티 스타트만 해도 저는 잘한다. 이렇게 승패를 떠나서. 네. 그리고 저는 뭐 문 기자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김한성 선수한테 그렇게 막 들들이라고 막 볼을 스트라이크로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식 야구를 봤기 때문에 심판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판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특히 루키들한테는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게 심판이 그 볼인데 스트라이크 선언했다. 에이, 심판 자질 떨어지거나 길들이거나 뭐 그냥 그리고 장기 레이스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그냥 forget it. 맞아요. 잊어버리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의 경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하성 선수한테만 볼을 스트라이크를 잡고 스트라이크를 볼을 잡았겠습니까? 딴 선수들도 막 들쭉날쭉 했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비슷하게 봐야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그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투수, 최근 들어와서 뭐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최근까지 또 뭐 팀에서 5연승까지 하고 있고, 뭐 지금 굉장히 핫한데 어떤 투구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는 이제 그 포심, 슬라이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체인지업이 조금 그래도 네네네. 예전보다는 이제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이제 22일 시카고 컵스전에서 6이닝 동안 네. 2안타, 네. 볼넷 하나, 삼진 7개 잡으면서 2실점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속 이닝 무실점은 24에서 이제 멈췄는데 네. 5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승 5패 평균 자책점이 2.88이에요. 오, 네. 근데 이제 정규 규정 이닝은 못 채우고 있죠. 네. 왜냐면 이제 규정 이닝은 김광현 선수가 2번이나 그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닝이 모자라죠. 규정 이닝은 어떤 걸 규정해요? 그러니까 규정 이닝은 자기네가 치른 경기 수 네. 곱하기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90경기 했으면 90이닝. 90이닝. 110경기를 치렀으면 110이닝. 규정 이닝이에요. 네. 근데 이제 5연승 동안 이제 재미있는 게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한테 어웨이하고 홈에서 이겼고 시카고 컵스한테도 어웨이하고 홈에서. 그러면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뭐 특정하게 원정만 그렇죠. 가고 홈에서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상승세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when you hot, it's red. 그렇죠, 그렇죠. 그건데 네. 근데 투구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이언츠전에서는 이제 무실점으로 13이닝 동안 6안타에 볼넷 4개, 네네. 삼진 3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투구 내용은 안타 6개니까 굉장히 잘 던졌죠. 네. 근데 삼진은 3개밖에 없습니다. 네. 시카고 컵스전에는 2승을 하면서 12이닝을 던졌는데 네. 7안타를 내주고 볼넷 2개, 삼진은 14개예요. 삼진이 갑자기 확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네. 12이닝 동안 14개면
경기당 7개씩 잡았습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뛰어난 피칭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 메이저리그는 타자는 홈런, 투수는 삼진 이걸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컵스전에서 훨씬 더 파워 피칭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이언츠 타자들이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래서 그 삼진 잡을 기회가 없었다. 근데 이제 그 시카고 컵스가 이 공격이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팀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삼진이 조금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라이벌전에서 이런 파워 피칭을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올 시즌 끝나고 나면 프리에이전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나 시카고 컵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투수로 평가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갔을 때 이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죠. 네. 근데 5연승을 하면서 네. 이제 지금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에이스인 잭 플레어티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네. 선발 로테이션 자체도 붕괴가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베테랑인 애덤 웨인라이트가 네. 가장 그 이닝이 깁니다. 118.2이닝을 던졌어요. 네. 그런데 선발 로테이션에서 투구 이닝이 긴 투수가 그 다음으로 김광현이에요. 아, 그래요? 김광현 선수가 84.1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선발 투수는 뭘로 평가해요? 몇 승 몇 승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닝 끌고 가는 거. 투구 이닝, 네. 이 선수가 몇 이닝을 던졌는지, 네. 그 다음에 삼진, 그 다음에 삼진과 볼넷 비율. 이게 가장 중요한 잣대예요. 네. 메이저리그에서는. 네. 근데 이 지금 투구 이닝도 투구 이닝이지만 네. WAR이라고 네.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없을 때 과연 몇 승이 되나? 이게 대체 선수 승리 기여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MVP를 받고 이런 선수들은 막 10이 넘어요. 그렇죠. 예. 네. 사이 영상 받고 그런 선수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센트루이스가 전반적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붕괴가 되면서 WAR 자체는 높진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수수들이. 네. 근데 김광현 선수가 어쨌든 팀 내 1위에요. 네. 1.6으로서 1위에요. 아. 그 애덤 웨인라이트를 네. 제쳤어요. 네. 그런 점에서 김광현 선수가 지금 현재 팀에서 선발 투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근데 다음 경기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원정이에요. 이 인터리그거든요. 네. 여기 고비예요. 아, 왜 그러냐면 선수가. 여기는 지명타자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지명타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죠. 그렇군요. 그럼 김광현 선수가 이렇게 막 분위기가 좋을 때 문 기자님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 계속 잘 나가는 선수는 어떻게 이게 컨디션을 관리해야 되나요? 계속 던질 수는 없으니까. 루틴은 자기 루틴 따라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시즌이 잘 나갈 때 이거를 길게 끌고 가면은 10승 이상을 하면서 A급 피차가 되는 거고, 이게 그냥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가면 싸이 영상 받는 거고. 아, 그냥 그 실력이군요, 그냥.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저기 야구에서 슬럼프 오잖아요. 네. 야구에서 슬럼프는 감기와 같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슬럼프 기간을 짧게 하는 선수가 좋은 선수고, 슬럼프가 길면은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도 지금 이렇게 5연승 동안 핫한데 네. 본인이 이 루틴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럴 때 보면은 특히 야구는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갔던 길로 가고, 네. 양말도 왼쪽부터 신었으면 왼쪽부터 신고, 그런 것까지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최희섭 선수라고 한참 핫할 때 무슨 굉장히 열심히 뭐 하다가 뇌진탕 걸리고 해서 넘어지고 이러면서 완전히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갈 때 너무 잘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글쎄, 근데 그래서 이제 조심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의 계기로 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게 또 선수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카고 컵스 시절에 최희섭 선수가 야수하고 꽝 하면서 그러니까. 뒤로 네. 엎어지면서 이제 내진탕 일으키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량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글쎄 그런 것도 이유는 우리가 되겠지만. 원인은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현 선수가 지금 같은 페이스를 유지해서 내년에 프리 에이전트 때 정말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이 고비예요. 그렇군요. 이게 인터리그라. 인터리그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투수가 이제 타격을 하지 않고 지명타자가 나오니까 네. 1번부터 9번까지 쉬어갈 데가 없잖아요. 타자니까. 내셔널리그는 그래도 하이 타순 그렇죠, 되면 그렇죠. 위기에 몰려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리그는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 아메리칸 리그하고 내셔널리그 선수의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 자책점은요 한 0.8 정도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투수들이 0.8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영상이 조금 이렇게 길게 나가는 건요. 한번 패턴을 조금 바꿔봤어요. 저희가 계속 야구 얘기만 했는데 오늘 주변 얘기까지 다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미국 스포츠에 대해서 야구뿐만 아니라 많은 얘기를 저희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여기 그 문상윤 스포츠 전문 기자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너무 많이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저희가 계속 같이 해 나갈 때 많이 좀 문의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